강남 한복판 번화가의 중심에 자리 잡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햇살 아래 반짝인다. 이곳의 주인은 85세 김옥자 할머니. 100억 자산을 가진 그녀는 단한 한복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며 상가로 들어선다. 세입자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김밥집 아저씨는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묻고 꽃집 아주머니는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건네며 환영한다. 할머니는 세입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계단을 오른다. 이 상가는 그녀의 오랜 꿈과 노력의 결실. 공정함과 따뜻함으로 세입자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오늘 상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수선하다. 3층 복도에는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있고 주차장은 몇 대의 차량이 어설프게 주차된 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통 주변에는 재활용도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난다. 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최근 손주의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다녀오느라 한 달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상가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이름은 민철. 젊은 사업가라는 그는 3층에 새로 입점한 카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의 점포 앞 복도는 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주차장에는 그의 차량이 두 칸을 차지한 채 버티고 있다. 할머니는 세입자 하나가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민철 씨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주차장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하고 답한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스친다. 상가를 둘러보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묵직하다. 세입자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과 결심이 섞여 있다. 민철이라는 젊은이가 상가의 평화를 깨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할머니는 3층으로 올라가며 복도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살핀다. 상자에는 카페 로고가 찍혀 있다. 민철의 점포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다. 상가의 질서를 지키는 건 그녀의 오랜 원칙. 하지만 그 원칙이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망설인다.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겠어. 그녀는 조용히 다짐하며 점포 안을 들여다본다. 상가의 활기찬 분위기와 대조되는 어수선한 복도와 주차장의 모습은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 그녀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하나씩 들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민철이라는 이 젊은이가 그녀의 상가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그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김옥자 할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녀의 카리스마와 따뜻함이 곧 이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옥자 할머니는 3층 복도에 서서 민철의 점포 앞에 쌓인 상자들을 바라본다. 카페 로고가 선명한 상자들은 복도를 반쯤 가로막고 있어 지나다니는 세입자들의 얼굴에 불편함이 묻어난다. 할머니는 한숨을 작게 내쉬며 상자 하나를 살짝 밀어본다. 단단히 쌓인 상자들 사이로 카페 안에서 나는 커피향이 새어나온다. 할머니는 단아한 한복 자락을 정리하며 점포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철이 나타난다.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살짝 눈썹을 찌푸린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을 꺼낸다. 젊은이, 이 복도에 쌓인 상자들은 뭐야? 이것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민철은 할머니가 건물주인지 전혀 모른 채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아, 그거요? 제 물건인데 잠깐 놔둔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가세요. 그의 말투에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 할머니는 순간 당황하며 눈을 살짝 크게 뜬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이 스친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민철을 다시 찬찬히 뜯어본다. 민철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상가를 지키며 쌓아온 원칙이 떠오른다. 상가의 질서는 모두를 위한 것.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할머니는 손에 든 지팡이를 살짝 쥐며 결심한다.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직접 해결해야겠어. 그녀는 민철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그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복도를 다시 둘러보며 할머니는 세입자 한 명과 마주친다. 옆 점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최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 민철 씨 만났어요? 저희도 계속 말했는데 전혀 듣질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볼게요. 하고 답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하다. 최 씨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역시 할머니가 나서야겠어요. 하며 웃는다.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며 민철의 태도를 곱씹는다. 젊은이가 왜 저렇게 나오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다던데 내가 건물주인 걸 모르는 걸까? 그녀는 민철의 오만한 표정과 퉁명스러운 말투를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한다.
상가를 지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세입자들 사이의 균형,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철의 행동은 그 균형을 깨고 있다. 할머니는 상가 입구에 서서 다시 한번 3층을 올려다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굳어진다. 이건 단순한 상자 문제가 아니야. 이 젊은이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 김옥자 할머니는 상가 1층에 있는 김밥집으로 들어선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간지럽히는 가운데 김밥집 아저씨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는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미국 다녀오시느라 바쁘셨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영수씨. 근데 요즘 상가가 좀 어수선하던데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하고 묻는다. 영수씨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그는 카운터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고 민철 씨 때문이에요. 하고 운을 뗀다. 할머니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자세히 말해봐. 하고 다그친다. 영수 씨는 민철의 행동을 하나씩 털어놓는다. 3층 복도에 상자를 쌓아놓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을 제멋대로 쓰는 게 더 큰 골칫거리예요.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평이 많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옆에서 커피를 내리던 꽃집 아주머니가 끼어든다. 쓰레기도 문제예요. 민철 씨가 재활용도 안 나누고 쓰레기를 복도에 그냥 내놓아요.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코를 막고 지나간다니까요. 할머니는 손에 든 지팡이를 살짝 두드리며 이거 심각하네. 하고 중얼거린다.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 문구점 최 씨를 만난다. 최 씨는 한숨을 쉬며 민철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복도가 좁아지니까 카트 들고 오는 분들이 다니기 힘들다고 하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눈치를 살핀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볼게요. 하고 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민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가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세입자들의 불만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할머니는 3층 복도로 올라가 다시 한번 어지러운 풍경을 살핀다. 민철의 점포 앞에 쌓인 상자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쓰레기통 근처에는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를 풍긴다. 할머니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이건 안 되겠어. 하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상가를 운영하며 늘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세입자들 각자가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간다. 그런데 민철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 꿈을 위협하고 있다. 할머니는 잠시 계단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민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다. 상가 전체의 화합이 흔들리고 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한다. 민철과 다시 이야기해봐야겠어.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단호하게. 그녀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상가의 평화를 지키는 건 그녀의 책임. 민철이 이곳의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든다. 김옥자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민철의 카페 문 앞에 선다. 손에는 상가 계약서 사본이 들려있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3층 복도는 여전히 상자들로 어지럽고 민철의 점포에서 새어나오는 커피향은 이곳의 혼란과 어울리지 않게 평화롭다. 할머니는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민철이 느긋한 자세로 나타난다. 할머니를 보자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친다. 또 무슨 일이에요? 하고 툭 던지듯 묻는다.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낸다. 젊은이 이 복도의 상자들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계약서에도 공용 공간은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지. 민철은 팔짱을 끼며 피식 웃는다. 대리인이랑 계약했는데 그쪽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든 저한테 상관없어요.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하다. 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계약서를 펼친다. 여기 조항 7번 공용 공간 점거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나와 있어. 이건 대리인도 나도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야. 민철은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할머니가 뭘 아는 척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따지면 장사 못해요. 그냥 가세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억누르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젊은이 이 상가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야. 모두가 함께 쓰는 곳이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민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닫으려 한다. 나중에 대리인이랑 얘기할게요. 바빠서 이만. 문이 쾅 닫히자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다. 그녀의 손에 쥔 계약서가 살짝 구겨진다. 민철의 무례함은 예상보다 더 심했다. 할머니는 복도를 다시 둘러본다. 상자들 사이로 지나가는 세입자의 불편한 표정이 눈에 들어온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젊은이는 말을 안 들을 작정이야. 대리인 핑계를 대는 것도 수상해. 할머니는 민철의 태도 뒤에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며 다른 세입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린다. 민철의 행동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상가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그녀는 문구점 최 씨와 마주치자 조용히 묻는다. 최 씨, 민철이 대리인만 만났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는 거 있나? 최 씨는 고개를 젓는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 답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는다. 민철에게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해. 부드럽게 안 되면 단호하게라도. 김옥자 할머니는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선다. 책상 위에는 상가 관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세입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엿보인다. 민철의 무례한 태도와 상가의 어수선한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다. 할머니는 서류철을 펼치며 민철의 계약서를 다시 훑는다. 공용공간 점거,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 규정 위반. 하나하나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할머니는 세입자들을 불러 모은다. 김밥집 영수씨, 꽃집 아주머니, 문구점 최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걱정 어린 표정을 짓는다. 영수씨가 먼저 입을 뗀다. 할머니, 민철씨가 또 복도에 상자를 쌓았어요. 이대로 두면 손님들이 더 줄어들 거예요. 꽃집 아주머니가 덧붙인다. 쓰레기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문 근처도 안 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의 말을 메모한다. 알겠어요. 우리 함께 증거를 모아서 민철씨에게 분명히 말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다.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린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불공정한 상인을 혼내준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도 오만한 젊은 상인이 시장의 규칙을 무시하며 다른 상인들을 괴롭혔다. 할머니는 상인들과 연대해 증거를 모으고 단호하게 경고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경험은 지금도 그녀의 뼛속에 남아있다. 할머니는 세입자들에게 말한다. 민철 씨가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해. 사진, 영상 뭐든 좋으니 기록해줘요.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지를 다진다. 할머니는 민철에게 보낼 정식 경고장을 준비한다.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복도 점거와 주차 규정 위반, 쓰레기 문제를 명확히 지적한다. 경고장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린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민철 씨가 이 상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지. 그녀는 세입자들과 함께 복도와 주차장에 사진을 찍고 쓰레기 더미의 상태를 기록한다. 사무실을 나서며 할머니는 상가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떠올린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세입자들의 꿈과 생계가 얽힌 공간이다. 민철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 꿈을 위협한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결심한다. 민철에게 교훈을 주겠어. 부드럽게 안 되면 단호하게라도. 그녀는 경고장을 손에 들고 3층으로 향한다. 민철이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단호하다. 김옥자 할머니는 민철의 카페 문 앞에 선다. 손에는 깔끔하게 작성된 경고장이 들려있다. 3층 복도는 여전히 상자들로 어지럽고 민철의 점포에서 새어나오는 커피향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롭다.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민철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하고 부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철이 느릿느릿 나타난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다. 또 무슨 일이에요? 경고장? 그게 뭐예요? 민철은 경고장을 받아들며 코웃음을 친다. 할머니는 차분히 설명한다. 민철 씨, 복도에 상자를 쌓고 주차장을 독점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계약 위반이야. 이 경고장은 그걸 바로잡으라는 거야. 민철은 경고장을 대충 훑어보며 피식 웃는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대리인이랑 다 얘기 끝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투는 도발적이다. 그러더니 그는 경고장을 구기며 복도에 상자를 더 쌓기 시작한다. 심지어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를 한 칸 더 차지하도록 옮긴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진다. 문구점 최 씨가 참다 못해 소리친다. 민철 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다 불편해한다고요. 민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내 장사만 잘하면 되지, 남이야 어쩌든. 하고 쏘아붙인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세입자들의 얼굴이 붉어진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쉰다. 이 젊은이는 말로 해결할 생각이 없어. 하지만 그녀는 화를 억누르며 민철에게 다가간다. 민철 씨,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규정을 지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민철은 할머니를 비웃으며 뭐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하고 빈정거린다. 그는 점포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복도에는 세입자들의 한숨과 분노가 뒤섞인다. 꽃집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할머니, 저 사람이 너무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아요.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고 답한다. 그녀는 복도를 다시 둘러본다. 상자 더미는 더 높아졌고 주차장은 민철의 차로 꽉 차 있다. 상가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진다.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에 잠긴다. 민철의 도발은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 상가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녀는 과거 시장에서 겪었던 비슷한 일을 떠올린다. 그때도 고집 센 상인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공정함이 이겼다. 할머니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다짐한다. 민철 씨가 이 경고를 무시했다면 다음 단계로 가야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지혜가 깃든다. 민철의 반발은 갈등의 정점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김옥자 할머니는 상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네, 변호사님. 계약 위반 증거는 다 준비했어요. 공용 공간 점거, 주차 규정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계약 해지 절차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민철에게 보낼 최후 통첩 서류를 정리한다. 복도에 쌓인 상자 사진, 주차장의 어지러운 모습, 세입자들의 증언이 서류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린다. 민철 씨,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할 텐데. 할머니는 3층 민철의 카페로 향한다. 복도는 여전히 상자들로 어지럽고 세입자들의 불만 섞인 시선이 느껴진다. 문을 두드리자 민철이 느릿느릿 나타난다. 또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하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서류를 내민다. 민철 씨, 이건 최후 통첩이야. 계약 위반 사항을 정리했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진행할 거야. 민철은 서류를 받아들며 코웃음을 친다. 계약 해지?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비웃는다. 그때 문구점 최 씨가 복도에서 소리친다. 민철 씨, 모르는 거예요? 김옥자 할머니가 이 상가 건물 주세요. 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뭐 건물주? 그는 땀을 흘리며 할머니를 다시 본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내가 이 상가 주인이야.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어도 규정은 모두가 지켜야 해. 민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럴 리가. 대리인만 만났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세입자들이 복도에 모여들며 민철을 둘러싼다. 꽃집 아주머니가 나선다. 민철 씨 때문에 우리 다 피해보고 있다고요. 민철은 서류를 다시 보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사진과 증언들은 그의 잘못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한다. 민철 씨, 이 상가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야.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망치고 있어. 마지막 기회야. 규정을 지켜.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한다. 세입자들의 시선과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그를 압박한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상자 치우고 주차도 정리할게요.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할게요. 하고 중얼거린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약속 지켜. 하고 답한다. 민철은 땀을 닦으며 상자를 치우기 시작한다. 세입자들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한다. 할머니는 복도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단호함과 세입자들의 연대가 민철을 변화시켰다. 상가는 다시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민철이 상자를 옮기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을 망치지. 배려가 이긴 거야. 김옥자 할머니는 상가 1층의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 세입자들과 둘러앉는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집 영수씨가 가져온 김밥이 놓여 있다. 복도는 이제 상자들이 치워져 깔끔하고 주차장은 규정에 맞게 정리된 차들로 질서정연하다. 세입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뗀다. 여러분, 이번 일로 우리 상가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다시 느꼈어요. 서로 배려하며 규정을 지킬 때 다 같이 잘 살 수 있죠.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 문구점 최 씨가 말한다. 할머니 덕분에 민철 씨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덧붙인다. 맞아요. 할머니가 나서주셔서 상가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하고 답한다. 그녀는 세입자들의 연대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됐음을 안다. 상가의 화합은 그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모인 결과다. 한편 3층 민철의 카페 앞에서는 민철이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그는 상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말없이 일에 집중한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반성이 묻어있다. 지나가던 세입자가 민철에게 말을 건다. 민철 씨,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민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네, 앞으로 잘해볼게요. 하고 답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있다.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도 변할 수 있지.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
할머니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본다. 상가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차 있다. 손님들이 웃으며 드나들고 세입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장사를 준비한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한다.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을 망쳐요. 서로 배려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하다. 상가의 질서와 화합은 그녀가 오랜 세월 지켜온 가치다. 민철의 변화는 그 가치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영상은 상가의 활기찬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깔끔한 복도, 정리된 주차장, 그리고 세입자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다. 할머니는 세입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과 안도가 담겨 있다. 상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민철의 사과와 변화, 세입자들의 연대,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가 이곳을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상가의 미래는 밝다.